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을 이렇게 좀 정해봤거든요. 형씨, 그거 돈 좀 빌립시다. 나중에 준다고? 이렇게 정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효석 아카데미 채널의 구독자 수가 드디어 이제 18만 명이 됐고요. 이제 저는 이제 18만 유튜버입니다 라고 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이 위에 지금 광고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지금 광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광고하고 있으니까요.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나도 광고해줘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밑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금리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금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금리라는 것은 경기가 좋을수록 금리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갈수록 또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 너 못 믿겠다. 야, 리스크 큰데? 너 도망가면 어떡해? 이런 리스크가 클수록 금리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수급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과 내려가는 요인을 좀 적어보면요. 먼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은 우선은 최근에 경기 침체가 없다는데요. JP모건도 그렇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그동안 경기 침체를 전망했었던 미국의 IB들 중심으로 경기 침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전망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없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겠죠? 경기 침체가 없다는 것은 주가에는 긍정적입니다. 주가에는 긍정적이긴 한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실적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은 리스크 측면인데요. 지난주에 많이들 보셨겠지만 피치에서 신용등급을 강등시켰고 미국한테 돈 빌려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 요인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미국 정부가 형씨 돈 좀 빌려줘 라고 이야기할 때 무서워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지금 수급적인 요인들이 조금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서 이번 주는 특히 수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 보니까 올라가는 요인들은 많은데 떨어질 요인이 별로 없네요. 혹시라도 이번에 발표되는 물가 CPI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온다면 금리는 좀 낮아지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실은 지금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은 미국 채권을 숏하겠다, 금리 올라가는데 베팅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누가 봐도 좀 쫄리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결론적으로 시장에서는 여길 쳐다볼 것 같은데요. 연준, 이거 니 지금 계속 하고 있는 QT 꼭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아니 물가도 낮아지잖아 라는 신호들이 나온다면은 시장에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와 있고 일정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CPI가 목요일날 발표된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두고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물가가 0.2% MOM으로 상승하면서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률은 한 3.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헤드라인 CPI보다 코어 CPI,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가 얼마나 낮아지는지가 이번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월가에서 핫 이슈는 경기 침체 없습니다 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경기 침체를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요. JP모건에서도 경기 침체 전망을 철회하면서 미국 경제 굉장히 헬시하다, 건강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망치를 보니까 기존의 전망치에서 현재 전망치로 야 이게 정말 너무 많이 바뀌신 거 아닌가요? 왜 바꾸셨는지 내용을 보니까 부채 한도를 잘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많이 바꾸신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가 없다면 주식시장에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금리는 좀 올라갈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시장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고용지표와 관련된 것은 토요일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좀 이따가 시작
시작되는 라이브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기업 실적을 보면요, 어쨌든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진짜 실적 엄청 좋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좋을 것 같지만 따져놓고 보면은 좋은 건 아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옆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년 동월 대비로는 실적이 빠지고 있는 건 맞지만 예상은 한 이 정도쯤 될래나? 너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건 아니고, 이 미국 기업들이 역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더니 잘 대응을 했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서프라이즈 비율, 미국 기업들의 서프라이즈 비율도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전망치만 낮게 하고 그것보다 좋게 나왔다고 이런 게 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전망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반영해서 주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가를 볼 때는 서프라이즈 비율을 보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실적이 이젠 옆으로 가는 것을 넘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블룸버그 뉴스에 보니까 이번 분기에 어닝 리세션이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크게 5가지 종류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사주는 이제 그만 사고 투자하자라고 기업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만큼 경기 침체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더 확실한 근거가 뭐가 있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캐펙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경기 침체가 곧 온다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런데 투자에 대한 신호들이 밝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미국 경기가 진짜 경기 침체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실적은 기대보단 좋지만 좀 옆으로 가는 수준,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이미 주가가 올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불안감, 매크로에 대한 불안감 등 감안하면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시장의 생각처럼 만약에 경기 침체가 없다면 주식시장에는 아주 좋은 것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에 미국 기업들이 경기 침체 온다고 그러는데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론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고, 투자를 한 다음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여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를 전망하는 키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분위기라면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는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고, 대신에 금리를 포함한 매크로 변수가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점검하시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저희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월가에서 가장 핫했던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클 윌슨이죠. 작년 한 해 동안에 약세장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월가 일약 스타덤에 오른 이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야기를 했죠. 내가 틀렸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블룸버그 뉴스를 보니까 이 친구의 속마음을 좀 읽어봤는데, 속마음은 내가 보니까 아니야, 오히려 더 안 좋게 보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진짜 잘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하면 요걸 안 하면 잘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시장이 급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미국은 경기 침체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실적은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지만 주가는 밸류에이션 때문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구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리스크, 수급 요인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피치의 미국 정부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정말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미국 정부의 부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는 거죠. 야, 이렇게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괜찮겠어요? 라는 이제 질문인데요. 이걸 좀 더 길게 보여드려 볼까요? 길게 보여드리면 1945년에 100%였던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쭉 내려왔다 다시 올라왔다가 100%를 찍고 나서 앞으로 2023년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미국 국가예산처의 전망에 따르면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치가 이야기를 하든 말든 시장에서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할 거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12년 전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당시의 국가부채는 18조 달러였는데 지금은 33조 달러니까 벌써 15조 달러나 늘어났고요. 10년이 지난 후에는 아마 52조 달러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보고 이게 늘어나니까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피치가 다운그레이드를 하자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야 뭐라고? 야 장난하냐? 야, 돈 좀 빌려줘 라고 이야기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썸네일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 좀 갖고 와. 돈 안 빌려줘? 나중에 준다고 라는 이야기인 거죠. 과연 이런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시장에서 먹힐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 말을 안 들으면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데 JP모건의 다이먼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요, 밀리터리, 우리 국방, 야, 우리 군사력에 기반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이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애들이 국방비도 안 내는 애들인 말이야. 신용등급이 더 높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돈 좀 빌려주라고. 내가 쓴다고. 내가 써야 된다니까. 돈 좀 빌려줘. 갚을게.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미국 군인에 대한 신뢰는 좀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서 좀 흥미롭긴 합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돈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협박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는 기후 문제인데요. 정말 너무 덥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고 요즘에는 정말 긴급 안내 문자 이거 너무 많이 오죠. 그쵸? 그런데 이런 그림들이 요즘에 너무 자주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은요. 남극의 얼음의 넓이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40년 동안에 한 이 정도 범위 내에 있다가 작년에 조금 낮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라도 욕을 먹더라도 깡패짓을 하더라도 돈을 내가 뺏어서라도 빨리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리스크 요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신용등급과 관련된 이야기,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했지만 정 안 되면 그냥 이런 분위기로 갈 거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수급적으로 보면요. 빌 에크먼이 아마 이제 3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5%까지 올라갈 거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주식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30년물이 5.5% 가면 내 주식이 많이 빠질 것 같아서 일단 내가 5.5% 간다는데 베팅을 하면서 해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물가가 높아질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빌 에크먼이 30년물 금리가 3.3%까지 올라간다는데 베팅을 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3% 시대에 도달할 것이고 연준도 3% 이야기를 결국 하게 될 거다. 그러면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돈 좀 빌리자 라고 이야기를 아마 이번 주에 할 것 같고요. 7일, 8일, 9일, 10일 모두 26주만 빌려주라. 42일만 쓰고 줄게. 3년만 빌려주라, 10년 빌려줘, 30년 빌려줘 등등 많은 종류의 국채, 쉽게 말하면 그냥 돈 내놔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리 줄게, 원금은 나중에 줄게,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시장에 먹힐지가 이번 주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이라는 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되고 정부가 돈을 빌리는데 안 되고 등등 어쩔 수 없이 정해진 미래에서 돈을 빌리긴 빌릴 텐데 어떻게 될까? 마지막에는 결국 미국을 포함한 G7 국가들이 다음 리세션이 올 때 일드 커브 컨트롤 YCC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미국 정부가 돈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게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GDP의 25%를 사회보장 비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정부는 계속 돈을 써야 되고 금리는 올라가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드 커브 컨트롤을 일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리세션이 한번 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인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우리의 투자는 계속 되어야만 한다라는 찹찹한 생각이 드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이제 해외 증시 순매수 1위, 3위, 6위 종목이 사실 금리 인하,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미국의 장기물에 투자한 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장기물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는 ETF를 통해서든 뭐든 결국 미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높은 금리에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미국의 협박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협박이든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계속 투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있을 텐데, 가급적이면은 조금만 더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를 하셔서 결과적으로 성공하시기를 이번 주에도 응원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